과연 오늘 장에서는 시장의 움직임이 오후장까지도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가운데 탑픽 섹터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내부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이 시간 헬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영앤리서치의 최준욱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업앤다운 어느 쪽을 고르셨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업 의견 주셨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좀 현재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지만 상승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시은 팀장님, 오늘 상승을 기록을 한다면 뭔가 반도체 주들이 좀 상승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대형 2차 전지주들이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오후장에 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일단 강보합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O와 X밖에 없어서 사실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네, 돼요. 약간의 관망 심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이번 주에 금리 관련한 이슈가 좀 많습니다. FOMC도 있고 일본 쪽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이슈가 있다 보면 조금 관망 심리가 시장에서 조금 짙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FOMC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대로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의 충격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PI라든지 뭐 PPI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다만 조금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관망 심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또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기준금리 관련한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매크로 변수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주목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성보다는 강보합권 정도로 이야기하셨고요. 그렇다면 최준우 팀장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저도 강보합을 지금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뭐 FOMC가 지금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망 투심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PBR 한 1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형주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저평가 구간은 지났다는 걸로 우리가 좀 판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가 이제 앞으로 밸류를 확실하게 좀 확장을 해줄 만한 뭐 성장성이 나온다든지 혹은 뭐 경기 기대감,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공감대가 확실하게 좀 형성이 되는지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FOMC 이후에 좀 방향성이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강세장 기존을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은 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좀 관망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한 상태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저 FOMC 이후에 좀 방향성을 좀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한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뭔가 매수 버튼을 누른다거나 하는 일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그중에서 외국인을 보면은 이미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코스피에서 1,000억 넘게, 코스닥에서는 7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현재 2,000억 넘는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4,800억 넘는 매수세를 나타냈었던 외국인이 어떻게 시장에서 이 정도 매도를 보고 변심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변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동안 외국인들이 쌓아왔던 게 있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지금 약간의 시장이 흔들리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좀 관망을 하는 흐름이 아닐까. 외국인도?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망을 한다. 관망을 그냥 좀 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팔면서 해서 좀 아쉬운데 지금 현선물 동반 매도까지 보이고 있는 외국인의 네네. 속내를 뭐 환율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미 부여를 좀 할 수 있을지. 일단 환율 시장 부분들은 저는 안정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부분들은 이제 환율이 좀 싸지다 보면은 결국에 좀 차익 실현은 좀 한 차례 매물이 좀 나와줄 가능성도 크죠.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보면은 수급 이동이 조금 일어나면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직도 지금 IT 쪽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인 기관 물량이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적으로 해서는 지금 물량은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금융 쪽이
교육이나 뭐 통신 방송 서비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매물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일부 외국인의 좀 매물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몰리게 되면은 좀 그에 따라 좀 차익 변동성도 확실하게 좀 나타나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좀 관망 심리 플러스 좀 차익 그간 좀 담았던 물량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부 좀 차익을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외국인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사왔던 스탠스가 유지돼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어도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각 섹터 하나씩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전기차 충전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GM과 포드 다 함께 전기차 충전소 관련한 이슈로 굉장히 뜨거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일단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본 뒤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모두 오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요.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 SK네트워크스를 비롯해서 뭐 S트래픽, 휴맥스, 홀딩스 등의 종목들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모멘텀을 보면서 충전소 관련한 기업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충전기 사업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주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지만 그런데 지금 중요한 점은 SK 네트워크스를 비롯했을 때 좀 관련주들이 테마성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충전소 관련했을 때는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특히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고 뭐 테슬라라든지 관련했을 때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하지만 충전소 사업 자체가 좀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실적이 당장 나오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수급에 의한 테마성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관련했을 때는 조금 단기적인 차익 매물을 걱정을 할 수는 있어요. 밀릴 수가 있다. 네,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 섹터도 수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O 의견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할까에 대해서는 X 의견을 드리겠는 게 네.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단기 차익 매물도 굉장히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특히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리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갔지만 사실상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려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사실 이슈가 조금 어느 정도 소멸이 되었을 때 네.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주유소 내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이 가능해지는 관련된 법안이 발령이 됐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고 있는데 미래용 종합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에서 뭐 자동차 일반적인 주유뿐만 아니라 뭐 수소차, 전기차, 태양광까지 다 함께 복합적으로 돼 있는 굉장히 또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아마도 뭐 빠르면 10년 내에 설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거 굉장히 관련된 기업에게는 어쨌든 돈벌 가능성을 더 키워주는 여건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충전소 사업이 인프라 사업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파이가 커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으로 빗대어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테마성도 일단 이제 일부분 강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 완성차,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랑 해서 좀 같이 동행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일단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움직일 때는 결국엔 테마성 그리고 단기 이슈에 따라 가지고 좀 주가에 좀 급등세가 몰렸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 뭐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사업성이 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워낙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호실적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인프라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같이 동행 성장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는 호실적이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호실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일단 지금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혹은 뭐 디지털 전환, 이 비용에 대한 좀 우려감이 일단 주가에는 조금 남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연기관차에서는 뭐 성공은 했겠지만 전기차로 트렌드 이동을 했을 때 지금의 수익성이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지 네네. 좀 이 부분 관련해서 충전소도 좀 같이 움직여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단기성 투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좀 성장 가치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 뭐 테슬라도 이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굉장한 사업의 확대를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이 충전 관련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관련된 기업들의 굉장히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바라보는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탑픽을 하나씩 또 꼽아 볼 텐데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은 네, 저는 휴맥스를 가지고 왔는데 휴맥스. 네,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모양을 봤을 때 네. 다른 종목군들을 다 살펴봤는데 SK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좀 물량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목보다는 그 다음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휴맥스 쪽이 차트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차트를 봤을 때 항상 충전소 관련주들이 이슈가 나온 날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종가에 어디서 형성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눌렸을 때 한번 잡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다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도 꾸준하게 장배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백스 꼽아주셨고요. 이에 뭔가 대응을 하는 최시록 팀장님의 탑픽. 저 두 종목 계속 비교해서 볼 거거든요. 아, 네. 저는 뭐 아무래도 충전소 하면은 좀 SK 네트워크스이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합니다. 네. 뭐 사실 LG그룹이나 SK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충전소 인프라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게 탄소 중립 쪽이죠. 그러니까 ESG 쪽에 대한 경영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지금은 SK그룹 쪽에 네트워크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쪽도 지금 SK 렌터카 같은 경우가 지금 전기차로 100% 지금 전환을 하려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충전소 인프라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뭐 추세도 전부 다 바뀐 상황이고 대금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대금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저가권에 있는 물량들 자체가 여전히 지금 담겨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추세는 계속 좀 우상향을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크고 물론 단기 변동은 보여주겠지만 추세로 봤을 때 저점은 계속 좀 올려가지고 가능성이 큰 것은 현재로서는 좀 SK 네트워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탑픽 휴맥스와 SK 네트워크스 관련한 흐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충전소 관련한 기업들 외에도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은 좀 혼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 대비해서 10시 구간 초반까지 좀 약간 밀렸다가 다시금 상승폭을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2차 전지 소재 장비주들의 강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두 분의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의견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모두 여전히 O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면요, 시총 상위주 외에 좀 아래에 있는 작은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입니다. 사마알미늄, 코스모 신소재, 뭐 코스모 그룹주는 계속 좋고요. 이녹스, WCP 등의 종목들 함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쉬면은 다른 종목들이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부분이 맞긴 한데 2차 전지 섹터가 네. 올랐던 게 약 2, 3주 정도 되었습니다. 2, 3주 정도 되었다 보니까 사실상 순환매가 돌 만큼 돌았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 좀 중소형 쪽으로 옮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건 아무래도 테슬라 때문에 영향이 좀 커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11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슈가 커지게 되면서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섹터 관련했을 때 전기차 보급률이라든지 침투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더뎠던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현대차를 살 때 넌 전기차 살래 아니면 내연기관차를 살래 하면은 약
약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내연기관차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충전이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좀 충전소 불편하니까.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됐을 때 아직까지 2차 전지 섹터는 앞으로의 성장성 굉장히 밝았지만 인프라에 대한 부족 이슈로 인해서 이전만큼의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률이 나올까라는 네. 의구심이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쪽에서 그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줬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계속 옮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사실 지금 부조 안에서도 감독님께서 이거 전기차 충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충전 스테이션에 이 주변에 그 길 막히는 거 어떻게 해결하냐 뭐 이런 볼멘 소리를 하시는데 그러한 불만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한 인프라가 그리고 관련한 시스템이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감독님 몇 년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주가 사실 그 순환매가 좀 그 안에서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오른다고 봐야 하나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전고체 쪽은 계속 기대감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은 네.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이제 테슬라 영향도 물론 처음 시작했던 부분들이 테슬라 영향도 큰데 일단 탄산 리튬 가격이 연초부터 계속 좀 하락을 했었다가 최근에 좀 반등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양극재 기업 쪽에서는 당연히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그 실적에 대한 단기 기대감 모멘텀도 지금은 좀 실려 있는 모습으로는 좀 판단이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좀 2차 전지를 좀 주도했던 부분들이 증설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설 모멘텀이 워낙 강했다 보니까 에코프로 이제 필두로 해서 뭐 포스코 그룹주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증설 모멘텀이 좀 주가를 좀 많이 펌핑을 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밸류는 많이 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27년까지 수요는 캐파를 초과를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0년까지의 캐파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는 해주겠지만 그 이후에 캐파가 수요를 초과를 하게 되면은 증설 모멘텀이 다소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미 30년까지의 시장에 대한 색깔이 이미 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증설 모멘텀을 좀 노려보기는 좀 다소 제한적일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 밸류를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테슬라 이슈가 계속 좀 나와주는지 그리고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큰지 이 부분들이 일단 밸류를 두 번째로 좀 확장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미 좀 주도 섹터가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좀 반도체 쪽도 좀 유력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은 제한적입니다. 수급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쏠림이 나오는지가 일단은 조금 더 앞으로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선택을 해주시겠죠. 2차 전지 관련한 섹터 내의 탑픽 김신 팀장님. 네,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이야기를 할 텐데 포스코 홀딩스. 네, 뭐 이전에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소재에 대한 매력도도 있고 리튬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큰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에 대한 매력도가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관련 다른 종목군에 좀 뺏겼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매력도를 발산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형주라든지 뭐 양극재 이런 종목군들에게서 소재 쪽에 계속 순환매 흐름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네.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매력적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포홀 굿 하면서 우리 또 김정태 님이 함께 호응을 해주셨고요. 이어지는 최진욱 팀장의 2차 전지 탑픽은? 아까 이제 뭐 반도체 쪽도 이야기했다시피 네. 지금은 같이 좀 양방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레이크 머터리얼즈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2차 전지 전구체 쪽 관련한 모멘텀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관련해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받을 수가 있고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구간에 좀 레이크 머터리얼즈일 확률이 좀 굉장히 유력하다 보니까 사실 좀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현재 좀 줄인다. 그리고 2차 전지를 좀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레이크 머터리얼즈를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그간 좀 오랜 기간 박스권에 있던 상단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상단 부분 매물만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좀 추가적인 시세 역시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차 충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탑픽까지 쭉 꼽아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뭐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또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여론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밖에도 뭐 MLCC 관련한 종목들도 오름세에 함께 지속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소금 관련한 종목들이 또 태백방송되는데 오늘장에서도 그렇고 육계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엔터즈 가운데 하이브엔터, FNC엔터가 오늘 또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보는 오늘장 히든 섹터 하나씩 또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히든 섹터는 네, 전 사료 곡물 쪽을 뽑아왔는데 또 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계속- 그날 오후에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료 곡물 쪽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들을 오.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모멘텀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사료 곡물 쪽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쪽이랑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음식료 섹터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쪽에서 흑해 관련한 이야기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볼만한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변동성이 좀 심한 섹터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이 나왔을 때 살짝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료 곡물. 제가 봤을 때는 김시은 팀장님이 요즘에 그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료 곡물 관련한 기업들 주가 움직임 오늘 오후장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욱 팀장의 히든 섹터 볼 텐데요. 요거는 히든이 아닌데요. 안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MLCC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MLCC 고르셨어요? 전 MLCC 아, 그래요? 네네. 아, MLCC 고르셨군요. 아, 요거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어, MLCC. 네네. 좀 삼성전기를 그래도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 네네. 지금 금일 시장에서는 좀 좀 약세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밸류로만 봤을 때는 MLCC 쪽이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큰 모멘텀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5년째, 6년째 휴대폰 시장이 지금 역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 이미 교체 수요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교체 수요가 나와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좀 소비자들에 대한 구매 심리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전환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빠르게 먼저 교체 수요가 나타나게 되면은 좀 휴대폰 쪽이지 않을까 좀 그런 가능성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는 여전히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지금 부각을 받으면서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MLCC 같은 경우도 기술주 쪽에 안에 지금은 좀 유지가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안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은 MLCC 쪽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반면에서 네. 일단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투자 위치에 좀 접근해 있지 않나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MLCC 관련한 기업들 반등하고 나서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다시금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게 될지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탑픽으로는 삼성전기 함께 꼽았습니다. 자, 내부자들 오늘도 시장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영예인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